이른 아침, 여느 때와 같이 출근하자마자 교도관 로컬룸에서 정복으로 갈아입는 김재만 교도관. 벌써 19년째 교정 업무를 해오고 있는 베테랑 교도관이다. 사람들 만나서 오늘은 무슨 일이 벌어질까 기대하는 마음도 있고 오늘은 좀 편하게 지나갔으면 하는 그 바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교도관으로 살아온 지난 세월. 하루도 빠짐없이 늘 긴장의 연속이었다는 김재만 교도관. 그런 현재 3천여 명의 수용자들이 수감돼 있는 대전 교도소에서 근무 중이다. 우선 기온부터도 다르지 않습니까? 저 밑에서는 영하 2도인데 여기만 올라오면 산이기 때문에 영하 4도고 그래서 온도부터 여긴 교도소구나 하는 걸 느끼게 되고요. 뭐 담장 밖에는 좀 공기가 좀 뭐라 할까 상쾌한 마음이 드는데 여기는 좀 매캐하고 좀 냄새도 있고 그런 것이 있죠. 4교대 근무로 빡빡하게 짜여진 교도소의 엄격한 근무 체계 때문에 몸이 아파도 마음 놓고 쉰 적이 없다는 김재만 교도관. 부모이나 굉장히 좀 복통이 심해가지고 힘들었는데 그래도 이제 출근을 해야죠. 네, 많이 지금 몸이 힘든데 그래도 휴가 낼 수가 없으니까 휴가 내면 또 다른 직원들이 와서 여기 근무를 해야 되니까 웬만하면 참고 와야 됩니다. 먼저 지난밤 야간 조화의 근무 교대가 이루어진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야간에 무슨 일 없었나요? 이승우 왔어요? 간밤에 있었던 수용자들의 상황을 인수인계받는 것으로 시작되는 교정 업무. 수용자들의 건강은 물론 심리 상태까지도 꼼꼼하게 확인하면서 교도관의 하루가 시작된다. 일명 거실로 불리는 수감실. 기결 수용자의 경우 2명이 거실 한 칸을 쓰는데 매일 아침 수용자의 거실을 구석구석 점검하는 것도 교도관의 중요 업무 중 하나다. 잘 잤어요? 건강하네. 네? 수용자들의 상태를 일일이 눈으로 확인하는 교도관. 괜찮아요? 괜찮아? 약은 여기 있는데 먹어야지. 특히 형량이 무거운 수용자들이 모여있는 이곳 기결사동의 경우 수용자들에게 희망을 주려는 교도관들의 배려가 복도의 벽을 가득 채우고 있었는데 수용자들이 이곳이 가장 어떻게 보면 문제사동 중에 하나였는데 정서가 좀 함양이 돼서 그런지 큰 문제를 일으키지는 않고 상담이라든지 면담을 자주 부르지 않는 그런 상태에 있어요. 좀 사동이 안정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어 오전 인원 점검이 시작됐다. 뭐해? 이 불쏘실 상층이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갑방 슈! 오늘 비조 건조 운동입니다. 건조 운동은 주로 세탁한 옷이나 담요 등을 외부에 널어서 말리는 것을 의미하는데 대부분 수용자들의 조별로 날짜와 시간이 정해져 있다. 그런데 저거 탈수해갖고 조금 있다가 저 A조 나가지 않습니까? 저거 하고 좀 한 번만 넓은 적게 해주십시오, 저기 좀. 원래 내일 건조 날이잖아요. 아니 피가 묻어갖고 저 지금 치질인데 겨울 때 저거 안 빨지 말입니다. 저거 안 빠는데 저는 그러면 빨았어요. 다음부터는 자기 시간에 맞추어서 노력해서 할 수 있도록 좀 도와줘요. 알았지? 알겠습니다. 2786 길씨가 면회 왔어요. 또한 가족 면회 등 수용자의 호출을 관리하는 일 역시 교도관의 주요 임무 중 하나다. TV에다가 안테나 뺀 거 그거 나중에 조사할지 몰라. 그때 사실대로 말을 하고 불이익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해야 돼. 숨기지 말고 사실대로 얘기를 해. 알았지?
특히 수용자와의 상담에서는 상대를 위한 조언도 잊지 않는다. 좀 들어줘요. 숨 돌릴 틈도 없이 새로운 수용자의 방배정이 이어졌다. 3강, 5강이네. 타 교도소에서 이송돼 온 수용자들에게는 2명씩 짝을 지어 사용하는 기결 수용자의 거실이 배정되는데 뭐야? 이게 독과냐? 예. 이게 독과 있어. 독과 보는 거, 한국 독과 듣는 거 갖다 뭐 어떻게? 정신하는 거죠. 잠깐만 있고요. 그다음에 갑자기 신입 수용자가 독방이 아니면 들어가지 않겠다며 입실을 거부하는 돌발 상황이 벌어졌다. 그다음에 따라오세요. 여기도 23방이니까. 몇 방이죠? 방구실? 지금 들어오신 분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제가 그 청소년 있을 때도 몸이 비대해갖고 예. 폐쇄공포증 있는 게 있어. 폐쇄공포증. 예, 정말 깜깜하거든요. 차라리 그냥 뭐 홍보 가다란 데를 나는 예, 홍보. 이래 있으면 이제 또 피해갈까 싶어갖고 면담을 한번 해보려고요. 이송된 첫날부터 면담을 시청하는 수용자. 예. 좀 이따가 계장님한테 전화를 한번 해보고 오늘 안 될 수도 있어요. 어쨌든 계장님한테 말씀드려서 빨리 이제 만나볼 수 있도록 한번 할게요. 예, 그래요. 안동 가가지고 교도관과의 면담에서도 계속 독방을 고집하며 자신의 주장을 꺾지 않는 신입 수용자. 그런 말에 서울 부천도 독과. 저기 청송교도소에서 오셨죠? 청송에서는 어차피 개별 그 처우 때문에 독고 사동이 많잖아요. 그죠? 대전은 이제 독고 사동이 많지가 않아서 사람이 배직되면은 또 부셔야 된다고. 부시고 또 얼굴 자해하고 그러고 자해가 다 자해를 또 해야 된다고. 그래서 2번 그러다 보니까 안에서 추가 6개월을 또 1년 받아갖고. 그래서 청송 갔더니 청소에 독고를 그냥 가만 놔두더라고. 나는 독고만 시켜주면 찌소리 안 해. 이런 것도 안 하고 원래 승질이 안 해요. 안 하는 승질이기 때문에 그냥 놔두면 성경만 뭐 가만히 있어. 그 대신 독고만 안 시키면 맛이 가버린다는 얘기지 나는. 결국 예전 자해 행위까지 꺼내는 신입 수용자에게 독방을 배정해주는 것으로 최종 결정이 내려졌다. 원래 항상 이래요? 뭐 매일마다 그러지 않지만 한 이틀에 한 번 정도는 이런 좀 심각한 상황들이 와서 좀 화해시키고 그걸 화해를 안 시키면 또 그 다음 날 어떤 폭력 싸움이라든지 뭐 아주 험한 그런 사태가 오기 때문에 그날 해결을 하는 게 낫죠. 많이 화도 나지만 좀 참아야 되고 욱하는 마음도 있지만 참아야 됩니다. 참는 게 교도관이에요. 한편 이송돼 온 미결 수용자의 경우는 기결 수용자와 달리 조금 더 큰 수감실에서 대여섯 명이 함께 생활하는 미결 사동으로 배정된다. 2516. 새로 이송된 수용자들에게 필요한 물품을 챙기는 미결 사동의 교도관. 평상복 엑사이즈 투엑사이즈로 바꾸는 거 내일 구매해서 와가지고 교환해 줄 거예요. 내일 주시면 돼요. 씨, 변호사 드릴게요. 오니까 나오세요. 변호사. 씨, 접게. 접게. 아직 형이 확정되지 않은 미결 수용자의 특징상 기결 수용자보다 훨씬 더 자주 가족 면회와 접견이 이루어지는데 접견 호출을 받은 수용자들의 수감실 문을 여닫는 일만 하루 평균 150회가 넘는다고 한다. 12월 22일 14시 30분 오후 2시 반 속행. 선고 아니에요? 심의 계속해요. 22일 30m 가량 되지 않겠습니까? 30m 조금 안 되려나요? 30여 메타 정도. 하루에 몇 번이나 반복하시는 거예요? 하루에 감을 잡아서 보통 접견 인원이 10, 20, 30. 그다음에 변호사 접견이 보통 한 5명. 오늘 같은 날 기준으로 하면 1번, 2번, 한 100번 정도 왔다 갔다 하지 않겠습니까? 6번. 비정운동! 매일 있는 수용자들의 운동 시간. 교도관의 목소리가 조금 높아진다.
운동장에 나가는 수용자들을 잘 살피는 것은 기본. 거기에 한 가지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사항이 있다는 것. 운동장에는 돈 보면 안 돼요. 만약 오면 바로 올라오세요. 볼일 보는 규칙까지 일일이 설명해주고 나서야 잠시 한숨을 돌리는 이호성 교도관. 하루 종일 뛰어다니다 보니 이제는 아예 1리터짜리 물병을 따로 준비해놨다. 수용자들의 운동 시간이 돼야 겨우 의자에 앉을 수 있는 여유가 생긴다는데 좀 우스갯소리 하면 문 따다가 보면 점심 먹으라고 하고요. 문 따다가 보면 퇴근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생각지도 못한 돌발 상황이 벌어졌다. 매번 주의를 줘도 운동장에서 볼일을 보려는 수용자가 꼭 발생하는 것이다. 게다가 늘 동일 인물이다. 똥마려운데요. 예. 안 나와요. 그렇죠. 안 나와야죠. 변은 화장실에서. 어떻게 할까요? 오늘까지 벌써 6번. 여건이 똥마려운데요. 계속 막 운동. 이럴 땐 그저 몇 번이고 신신당부를 하는 것 외엔 달리 방법이 없다. 변은 화장실에서. 네, 화장실. 네, 미치겠어. 저는 꼭 화장실에서요. 자신보다 나이가 많은 수용자에게 규칙 검수를 다시 한번 다짐하는 이호성 교도관. 놀라게 하지 말고 변도 못 볼라. 편안하게. 저 양반 화장실 있을 때는 하여튼 최대한 편하게 해드려. 최대한. 그렇게 화장실 문제가 마무리되나 싶더니 이번엔 또 다른 미결 수용자가 법률 문제에 대한 상담을 신청해 왔다. 집행유예 취소. 근데 이거 좀 안녕은 뭐라고 써야 될지. 아니 변호사가 뜬금없이 무슨 자료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하진 않았거든요. 아 국선이요? 1심에서 샀던 사람이 네. 이게 320m인가? 청구한다. 1심 이후 새로운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았다는 미결 수용자의 상담 요청에 자신의 일처럼 꼼꼼하게 법률 사전을 찾아보는 이호성 교도관. 그래서 그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다. 근데 이것 때문에 그러는 것 같은데. 즉시 항고를 하면은 다시 재판 받을 수 있는 거죠. 재판하는데 항고기 때문에 공판은 안 할 거려? 집행유예가 취소되지 않기를 바라는 미결 수용자와의 상담은 잘 끝났지만 길어진 상담 시간 때문에 뒤로 밀린 업무들이 이호성 교도관을 기다리고 있는데 수용자에게 잠시도 시선을 뗄 수 없는 상황 속에서 150여 명의 미결 수용자들을 전담하고 있는 이호성 교도관. 말 그대로 하루 24시간이 모자랄 지경이다. 저게 먹으면 언제쯤 퇴근할지 이제 대충 시계를 안 봐도 감이 옵니다. 이렇듯 바쁘고 힘든 일과를 그는 어떤 심정으로 이겨내는 걸까? 제가 좋아하는 선배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군대에 가서 남이 빗자루 들 때 넌 쓰레받기까지 들어라. 간단하다. 군대 생활이 답답하고 힘들 텐데 남이 빗자루 들면 너는 쓰레받기까지 들어라. 그러면 네가 굳이 원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너를 인정하고 존경한다. 그런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말하면 굉장히 거창한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남이 빗자루 들 때 쓰레받기까지 든다 생각하면 존경받을 것 같아요. 꼭 제가 그걸 다 한다고는 얘기는 아닙니다. 하고 싶다는 얘기죠. 지금도 뭐 한편 기결사동에서는 김재만 교도관이 심각한 표정으로 상담 중이다. 조금 전 기결 수용자와 사동 청소 담당자와의 싸움이 벌어진 것이다. 인상 더럽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뭐 하고 있어가지고 내가 지금 청소가 지금 많이 흥분돼 있고 그래서 달래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뭐가 넣을 데가 없다고 또 여기로 차고 들어와서 여기서 막 휘저으니까 청소가 좀 인상이 좀 안 좋으니까 싫은 표정 지으니까 그거 가지고 이제 싸우려고 해가지고 억지로 집어넣고 지금 방 안에서는 계속 청소 부르고 지금 가지 못하게 하고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두 사람의 감정 싸움을 화해시킬 방법은 없을까? 결국 김재만 교도관이 중재에 나섰다. 문제를 느낀 수용자를 직접 찾아가서 슬며시 얘기를 꺼내보는 데 왜 그냥 오늘따라 그냥 흥분을 거리고 아니요 내가 아까 이제 너가 이제 미워서 그런 게 아니고 너 항상 그렇잖아 제주자들 막 이렇게 좀 세게 나오는데 다른 사람들이 다 듣고
있잖아, 그지? 중계방송이잖니, 그지? 사동 관리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야. 내가 세게 나서 미안하다. 잘 지내고, 여기서도 좀 잘 얘기하고. 가장 좋은 화해 방법은 솔직하게 자신의 속내를 밝히고 상대를 이해하는 것이라고 했던가. 먼저 상대의 허물을 탓하지 않고 오히려 화해를 청하는 김재만 교도관의 말에 수용자 역시 누그러진 태도로 사과를 하면서 갈등이 풀렸다. 오늘은 그래도 좀 힘들었지만 일이 깨끗이 끝났기 때문에 내일 홀가분 하기 피곤해서 워낙 그 월요일 날이 일이 뭉쳐져 있어요. 일이 오늘 이송도 한 7명이 왔고 또 뭐 갈등도 한 3건 정도 있었고 뭐 이랬지만 무사히 잘 끝났고 근데 이제 내일이면은 아마 조금 편해지지 않을까 이제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또 하루 시작하는 겁니다. 그날 밤 또다시 신입 수용자들을 이송하는 차량이 들어왔다. 이송된 신입 수용자들은 모두 9명. 신입 수용자들이 오는 날은 담당 교도관들이 가장 긴장하는 날이다. 아무래도 아픈 사람 환자 여부죠. 아픈 사람 있나 없나 그게 우리한테는 가장 중요하니. 경찰서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된 뒤 교도소로 이송된 신입 수용자들은 1차로 서류를 통해서 신상을 파악하고 몸 어디 아픈 데 있어요? 2차 구두 질문으로 개별 건강 상태를 점검한다. 주민번호 좀 물어보세요. 본인이 원해도 교도소에서 본인만 있는 게 아니고 인화물질이라든지 이게 영치가 부족한 것은 시키면 돼요. 네? 요것은 증거품이라니까 내가 해드리는데 네. 얘기할 수는 있으니까. 네. 예. 신입 수용자들이 갖고 있던 소지품들은 카드에 목록을 적은 다음 교도소 측에서 따로 보관하고 이어 수용자의 지문 채취가 이루어진다. 혹시 안에서 뭐 쓸 수 있는 줄 알고 몸에 이제 감춰갖고 들어가려고 그러는 사람이 있어요. 있는데 이제 안에서는 못 쓰니까 처음 오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몰라서. 예. 지금 나오잖아요. 이렇게. 이송 절차에 따라 혼자서 교도소 내 관복으로 갈아입는 수용자가 있는 반면 여전히 술에 취해 있는 수용자도 있는데 정신 차려봐. 정신 차려봐. 일어나봐. 일로 와. 여기 간단하게 물 좀 마시고. 때문에 기본적인 신상 기록을 확인하는 일조차 쉽지가 않다. 노역수들 밤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옷 갈아입기도 어렵죠. 옷 갈아입기도 이제 술이 많이 취해서 오니까 지금도 오늘 좀 술 취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럴 때가 어렵죠. 말로 다 해서 말로 다 통하면 되는데. 얘기하지 마시고 열 맞춰가세요. 검신기 3명씩 천천히 일로 통과하세요. 3명씩 천천히. 검신기를 통과하면서 신체 검사를 마치고 나면 바로 방배정이 이루어진다. 2940 3방 2875 3방 아직 형이 확정되지 않았기에 미결 사동의 방배정을 받은 신입 수용자들. 새로 이송돼 온 수용자들끼리 혹은 기존에 미결 수용자가 있는 수감실로 2~3명씩 짝지어 들어가는데 방배정이 끝난 뒤 창문 너머로 신입 수용자들의 점검이 이루어진다. 불편하신 거 있으면 말씀하세요. 오신 분들. 예. 이불 괜찮으세요? 한 개만 더 주십시오. 신입 수용자의 요구 사항에
곧바로 담요를 가져와서 넣어주는 교도관. 특히 신입 수용자들이 이송된 첫날 밤은 심리적인 부담을 이기지 못해 자해 또는 자살을 시도하는 경우가 빈번하기 때문에 평소보다 더욱 신경을 써야 한다. 더 주의 깊게 야간에 혹시 자살 사고나 이런 거 심적으로 좀 불안한 상태이기 때문에 더 주의 깊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방배정이 끝난 뒤 신입 수용자들의 이름이 적힌 명패를 새로 바꾸면서 또 한 번 내부 상태를 확인하는 교도관. 잠시도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이송 첫날 밤이 소리 없이 지나가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또다시 시작된 교도소의 하루. 아침부터 전화벨이 가장 많이 울리는 곳은 김석규 교도관의 책상, 접견실 담당이다. 접견자명입니다. 예, 대방에 2649. 하루에 접견 예정된 수용자 명단을 뽑고 수용자를 호출하러 가는 김석구 교도관. 하루 종일 해당 사동의 수감실과 접견실을 왕복해야 하는 일과가 시작되는 순간이다. 접견이 끝난 뒤에는 다시 한번 수용자의 간단한 신체 검사가 이루어진다. 교도관의 점검이 끝난 후에야 비로소 수용자의 접견실 출입이 허락되는데, 저마다의 이유로 접견실을 찾은 수용자들. 수감실로 돌아가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람이 바로 김석구 교도관이다. 미결 수용자의 가족 면회에 변호사 접견에 이리저리 뛰어다니다 보면 어느새 하루가 훌쩍 지나간다는 김석구 교도관. 한 2년 넘었지만 아직 뭐라고 해야 될까? 아직 다 못 겪어본 것 같아요. 아직 뭐 공장 뭐 담당도 아직 해보지도 않았고, 그러니까 뭐 직업에 대해서 뭐라고 특별히 말씀 못 드리겠는데 그래도 좋은 점도 있고 좀 재밌는 점도 있고 좀 뭐 무서운 것도 많았고 지금도 무서운 건 좀 있고요. 아직은 담당 부서가 없지만 한창 교도관 업무를 배우는 2년차 교도관으로서 날마다 고군분투입니다. 이제 밥 먹으러 가시면 예. 이제 좀 한숨 돌리는 시간입니다. 예. 밥 먹으면서 이제 조금. 김석구 교도관이 하루 중 유일하게 마음 편히 쉴 수 있다는 점심시간. 그나마 오후 1시에 늦은 점심을 청하는데, 되겠습니다. 조금만. 예. 근데 오늘 좀 반찬이 좀 그러네. 하지만 마음이 바쁘면 몸도 따라 바빠지는 법. 오후에도 빼곡하게 들어찬 접견 업무 때문에 점심 식사 후 물 마시고 모자까지 챙겨 쓰고 나가는데 걸린 시간이 겨우 15분. 식사 후에는 교도관 휴게실로 가서 커피 한 잔을 후다닥 마시고 점심시간을 마감한다. 다시 자신의 접견 업무로 되돌아오기까지 채 30분을 넘기지 않는 김석구 교도관. 들어오고 나갈 때마다 출입문 단속을 절대 잊지 않는다. 예. 그 수용자 그 개요를 위해서 항상 문을 열고 닫고 잠궈놓고 그렇게. 사회에서 이렇게 많이 열어본 적 있으세요? 없죠. 여기서 처음이죠. 열쇠 이렇게 많이 만져본 또 처음이다. 괜찮습니다. 교도소의 특성상 문을 열고 닫을 때마다 늘 열쇠로 굳게 문을 잠그는 것이 이제는 습관이 됐다는 김석구 교도관. 수용자들과 함께 수감실에서 접견실까지 매일 왕복하는 일이 주 업무인 그가 하루 동안 걷는 거리는 과연 얼마나 될까? 한 만보기로 재봤는데 제가 하루에 한 34,000 정도? 그 정도 만보기로 나오더라고요. 걸음이? 예, 걸음이. 접견 업무가 잠시 뜸해진 틈을 타서 휴게실에서 잠시 한숨을 돌리는 김석구 교도관. 한겨울에도 온몸이 땀으로 범벅이 될 지경이다. 그때는 근무복 많이 준비해 놓으셔야 되겠네요. 수가 없어요. 예, 하루 종일 뭐 예,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예.
땀에 젖은 근무복 입고 계속. 예, 그대로 입고 이제 식혔다가 다시 또 잠깐 쉬어요? 예, 그러니까 에어컨 있는데 휴게실 가서 열심히 말렸다가 다시 또 쉬는 시간에 말렸다가 또 그리고 다시 또 근무 들어가고. 예, 예. 퇴근 시간을 넘긴 저녁 시간. 다시 교도소 안으로 들어가는 김석구 교도관. 아, 야간에 이제 지급 때는 부식입니다. 그거 먹고 밤 버티시는 거예요? 예, 이제 내일 아침까지 이제 이거 먹고 버티는 겁니다. 저녁 8시가 되자 야간 근무를 준비하는데 혼자서 150명가량의 수용자가 수감돼 있는 3개의 사동을 순찰하는 작업이 밤새도록 계속된다. (30분에) 한 번씩 수감실 내부를 살펴보면서 아무 이상이 없는지 수용자들의 상태를 점검하는데 밤이 깊어지면 더 짧은 간격으로 교도관들이 각 사동을 번갈아 순찰하게 된다. 네, 그 11시부터 5시까지는 그 순환식 근무라고 그래가지고 그때는 이제 여기 보면은 3개 사동이 있는데 그 3개 사동을 15분에 한 번씩 밀어내기 식으로 해서 2명이서 이제 돌아가면서 이렇게 근무를 씁니다. 새벽이 가까워질수록 수감실을 순찰하며 수용자의 취침 상태를 점검하는 교도관의 눈길이 더욱 진지해진다. 모두가 잠든 시간인 만큼 작은 소리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 예, 이제 이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소리가 나가지고 문 열 때 소리 나가지고 좀 시끄럽게 하면 그런 게 또 이제 좀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조용하게 어쨌든. 밤에 근무할 때 주로 무슨 생각하세요? 피곤하니까 특별하게 이렇게 생각들이 들었는데. 없어요? 예. 그때가 한 새벽 2시인가 2시 반 정도 됐는데 그때 한참 여름이었거든요. 한참 더울 때니까 막 땀을 많이 흘리고 있으니까 잠도 못 자고 불쌍해 보인다고 우리도 이렇게 가야 되지만 또 모기하고도 많이 싸워야 되거든요. 여름에는요. 오픈된 장소니까. 그래서 참 자기들보다 더한 것 같다고 그런 것 같아요. 하지만 여름철 모기나 한겨울 추위보다 더 교도관들을 힘들게 하는 것은 주로 새벽에 많이 발생하는 수용자들의 자해 행위나 자살 시도라는데 특히 야간 근무의 중점 시찰 대상자들은 수용자의 안전을 위해서 다른 수용자들보다 훨씬 더 꼼꼼하게 취침 상태를 확인해야 하는 대상이다. 더 잘 보셔야 되겠어요. 예, 더 이제 그런 사람들도 유심히 더 보고 있습니다. 관찰하고 있습니다. 예, 혹시나 그런 사고 때문에 좀 더 이렇게 그 방을 볼 때부터 유심히 좀 많이 보면. 어느덧 새벽 2시 30분을 향하는 시간. 15분마다 한 번씩 순찰을 돌 때도 또 잠시 쉬는 시간에도 아무런 사고가 없기를 비는 마음으로 밤을 보낸다는 김석구 교도관. 야간 근무를 서는 모든 교도관들의 바람이기도 하다. 평화로워 보이는 밤의 교도소. 하지만 그 이면에는 순간의 실수가 곧 치명적인 사고로 이어지는 위험이 잠재돼 있음을 알기에 수감실 내부를 일일이 점검하는 교도관의 시선은 더욱 신중해질 수밖에 없다. 첫째도 둘째도 수용자의 안전 점검이 야간 근무의 최우선 목표이기 때문이다. 하룻밤 동안 야간 근무를 선 교도관들의 순찰 기록이 빼곡이 채워져 있다. 다음날 아침 각 사동 점호까지 완벽하게 맞춰야 비로소 야간 근무가 끝난다. 고맙습니다. 예, 이제 좀 있으면 이제 퇴근입니다. 일 없었던 겁니까? 예, 아무 일 없이 야간하죠. 예, 그럼 끝냈습니다.
이미 환하게 날이 밝은 아침. 또다시 외부와 통하는 출입문을 굳게 잠그면서 교도소의 아침이 시작된다. 아니 그럼 이 안에 교도관분들 근무하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장갑은 잡아요. 네. 교도관이 있어도 참가해요. 왜 그러냐면 수용자들이 이 정말 조그마한 공간에서 무슨 난동이라든지 일어났을 경우에는 이 안에서 있었을 때가 제압하기가 좋지요. 정말 말해서 여기서 돌아다닌다든지 이렇게 됐었을 때는 전혀 문제가 다르죠. 그래서 수용자들도 우리보다 징역 반 살았다고 그래서 그 얘기해요. 제일 애로사항이 바로 그거예요. 수용자들에게 노동의 소중함을 일깨우고 기술 연마를 위한 교도 작업 시간. 익숙해졌어요? 네? 익숙해졌냐고. 출소 후 수용자의 사회정착에 도움을 주기 위한 교도 작업장 중 하나인 이곳에서 수용자들이 봉제 기술을 익혀서 의류 제품을 만들고 있다. 하지만 작업 현장인 만큼 교도관 입장에서는 수용자의 안전에 더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다. 좀 해? 네. 사람도 성실하고 하다고 해서 일부러 뽑아온 건데. 조심해, 이거 손가락 푹 들어가면 푹 찔려. 따다당, 응? 무식하게 6번 찔리는 사람도 있어. 수용자에게 일일이 안전사고를 주의시키는 교도관. 방송 나가는 겁니까 이거? 이거 얼굴 다 나가는 겁니까 이거? 이러면 안 되죠. 모자이크 소리 안 들리면 해야지. 아무래도 촬영 중인 카메라가 마음에 걸리는 모양이다. 내 주인이하고 사는데 뭐. 자, 맞아. 살긴 좀 편하세요? 편합니다. 뭐 걱정이 추우니까 보일러 틀어주지 뭐. 제주자들 작업하는데 이제 아니면 뭐 운동 같은 거 할 때 안 다치고 건강하게 있다가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제가 가장 중점 두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교도 작업에 참여하는 수용자는 모두 40명인 반면 현장에서 교도 작업을 관리하는 교도관은 단 1명뿐이었다. 수용자라고 해서 다 뭐 내 적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그냥 내 친구 같고 동생들이나 뭐 이렇게 이웃집 아저씨같이 이렇게 그 마음가짐을 갖고 그렇게 또 대해줘야지만 이 사람들도 그 편하게 수용생활을 할 수 있으니까 마음 편하게 몸이 편하다는 건 아니고 마음을 이제 먼저 이제 편하게 해줘야죠. 집어 지금 차장님 데려왔다 내려왔습니다. 말씀을 들어도. 한편 수용자의 일상적인 상담과 수용 생활의 불편함을 들어주는 것이 바로 관구실이다. 30년 이상의 교도관 경력이 있어야 근무할 수 있다. 집은 어디요? 몇 번째로 가요? 몇 번째요? 시신 나올 거. 그만 들어오고, 어? 자네 징역이 이제 스테라마 마지막에 한. 신동을 그 위험한 거니까. 공리 때문에 이거에 자는. 한테는 왜 욕해? 한테는. 한테는 왜 돼지가 욕하냐? 누가 너 가만히 안 둔대. 너 생각해봐라. 조용히 잘 사는 수용자 덕에 외국인 네가 와서 저기 응? 돼지가 욕하면은 너 어떻게 했어? 어? 언제요? 같은 시각 또 다른 사동의 관구실에서는 다른 수용자에게 시비를 걸고 소동을 피운 외국인 수용자 때문에 심각한 분위기다. 한국어 실력이 뛰어난 외국인 수용자는 전에도 다른 수용자와의 다툼이 있었던 터라 좀처럼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있었다. 넌 말이 너무 많어. 너 잘할 수 있어 앞으로? 네. 잘할 수 있어? 네. 너 한 번만 믿어보는 거야, 한 번만. 우리가 처음에 관구심하고 나하고 한 행동 보면 물 외국인이고 하고 막 하지만 불쌍해가지고 이미 전에도 같은 대답을 하고 또다시 소동을 피운 적이 있는 외국인 수용자에게 이번만큼은 교도관 측에서도 쉽게 양보할 수 없는 입장이다. 또 그 얘기해. 수건이 뭔 이야기하면 잘하자. 어? 어?
결국 교도관들의 설득으로 외국인 수용자가 더 이상 소동을 피우지 않겠다는 다짐을 하고 수감실로 돌아가면서 작은 소동이 막을 내렸다. 내가 우리 기사 선생님 명함 있죠? 예. 우리 교도관들 중에서 명함이 있는 사람 100에 아마 5에서 또 안 될 겁니다. 아, 대장님도 좀 명함 없으세요? 아, 나 명함 어제 사귀었어요, 어제. 아, 그러세요? 이제 공무원 생활 딱 28년 3개월 10일 만에 처음 한 명함. 교도관이라는 직업에 대한 세상의 선입견 때문에 명함을 만들고 싶지 않았다는 노옥진 계장. 그렇고 이제 명함이 필요한 나이가 됐는데 참 우리 교도관이 그만큼 사회하고는 수용자도 그렇지만 교도관이 사회하고는 그만큼 떨어져서 사는 생활을 다시 한번 느낀 거지. 나 스스로도 그렇잖아. 공무원 생활 30년 만에 처음 명함 가졌다고 하면은 이거 참 어떻게 보면 서글픈 겁니다, 이거. 15시로 교도관이 된 지 29년 만에 만든 명함과 더불어 수용자들과 살아오면서 위기일발이었던 순간들을 돌이켜보는데 직원이 가라니까 목발 실제로 교도관을 향한 수용자들의 위협은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도 존재하고 있다. 쓰레기 같은 내가 주소 소나수용 시킬 내용인가 봐. 가서 물어봐. 예. 야래. 헛다리 말. 야이. 계속 부러지게 생겼지. 사장님 죽여. 죽여. 대가리를 때려버리시오. 나이는 새끼 대가리를 때려버릴 거. 가만 앉으세요. 대가리를 갖다 찌어버릴게. 유경모 씨 현재 시설물로 송계하고 현장하고 북형으로 현장합니다. 현재 복한 했어 내가? 수용자들과 함께 생활한다는 것, 그것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을 가슴에 품고 산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을까. 대전교도소의 순직 교도관 추모비에서도 그 아픈 흔적을 찾아볼 수 있었다. 지난 2004년 세워진 추모비의 마지막 이름인 김동민 교도관. 2004년 7월 당시 40대 중반이었던 김동민 교도관이 수용자가 휘두른 둔기에 맞아서 순직한 사건은 세상에 큰 충격을 던졌다. 이후 교도관이라는 직업에 대한 선입견은 많이 바뀌었지만 직업의 특성상 지금까지도 교도관들은 늘 위험의 가능성에 노출돼 있는 셈이다. 지난 1996년 정보공개법 제정 이후 새로 신설된 정보공개 청구를 담당하고 있는 송성빈 교도관. 그의 하루는 서류에서 시작해서 서류로 끝이 난다. 400건이네요. 일회 청구량이 400건입니다. 보통 기간을 명시하는 거죠. 하지만 문제는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요청이 원래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일부 수용자가 교도관에게 자신의 불만을 표현하는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공개가 결정해서 제대로 저희가 파악해서 한다면 최소한 10만 장 이상이 나옵니다. 그러면 금액으로도 500만 원 이상이 나옵니다. 이렇게 청구해서 받아볼 의도가 전혀 없어요. 받아볼 의도보다는 내가 이만큼 내니까 니네 한번 좀 수고 좀 해봐라, 그런 의도가 다분히 있다고 파악이 됩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1년에 이런 게 몇 건씩 나와요. 심지어 최근 한 수용자의 경우는 한꺼번에 600건이 넘는 정보공개 청구를 요구해왔다. 취득한 정보를 정보공개 청구를 했어요. 지금도 오늘도 980장짜리 하나 복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요? 네. 정보 공개에 필요한 영수증들을 아예 지하실에 따로 모아둘 만큼 자료의 양이 방대하다. 이런 박스들이 다 영수증 사용 신청서예요.
담당 교도관 두세 명이 수용자 전체의 정보 공개 청구를 맡고 있는 터라 하루 종일 서류를 뒤져도 수용자의 요청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다. 날짜별로 보통 월별로 정리되어 있으니까 그 월에 해당하는 수용자를 한 장씩 넘겨서 찾아야 돼요. 이렇게. 예! 게다가 수용자의 요청에 따라 수감 기간 동안 사용했던 모든 문서를 공개하는 업무인 만큼 아무리 오래됐어도 예전 자료 상자들을 뒤져가면서 일일이 영수증을 확보해야 한다. 2,000원, 3,000원, 500원짜리가 있어요. 500원짜리 자기 영치금 사용증 하나를 찾기 위해서 저희 같으면 1시간을 소비합니다. 혹시 교도관 들어오실 때 이런 일을 할 거라고 예상을 해보셨어요? 글쎄요, 솔직히 저 처음 들어왔을 때는 정보공개라는 것 자체 솔직히 몰랐어요. 여기 교수 와가지고 처음 정보공개 담당을 시작하면서 이걸 찾다 보니까 좀 비애감 느끼죠. 이게 만약에 그리고 지하가 습기가 많이 차가지고 거기 1시간만 있으면은 곰팡이 때문에 온몸이 간지러고 그런 곳에서 몇 시간씩 감수하며 찾는다는 게 근데 또 제 맡은 일이니까 안 할 수 없기 때문에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는 할 수뿐 없는 상황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생하십니다. 진료 왔습니다. 가늘한 검진 도구를 들고 직접 교도소 내 수용자들을 순회 진료하는 교도소 의무관. 밥 먹고 식사 중에 물 많이 먹으면 안 돼요. 그리고 밥 먹고 금방 누우면 안 돼요. 앉아서 뭐 책이라도 좀 보든지 한 30분 정도 앉아 서서 있어야 돼요. 서서든가 몸을 하나 세우고 있어야 돼요. 그 항생제 한 나흘 정도만 줄 테니까 좀 먹어요. 예. 저 눈은 안약 하루에 3번만 넣고. 예, 3번요. 예. 언제 운동하다 다쳤어요? 그저께요. 2일 전에. 나 근위 환자하고 소염 진통제 조금 복용해야 됩니다. 그러고 제일 중요한 게 무리하면 안 되니까 운동량은 좀 줄이고 그냥 가볍게 걷기만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수용자의 최근 상태를 설명한 교도관의 말에 직접 상처 부위를 만져본다. 지금 최근에 6.8였다고? 아직도 이렇게 하얗게 눈이 이제 본인이 파악해봐도 조금 붉은 면이 생겼네. 저번에 제일 떨어졌을 때가 얼마까지 떨어졌었지? 한 3까지 떨어져서 하는 때? 얼마 떨어졌어? 제일 기억나? 1.5 가요. 1.5, 2까지? 그 외부병원 나가가지고 수혈도 받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도 뭐 많이 돌아왔지만 이 친구 같은 경우도 특별한 뭐 치료 방법이 현재는 쉽지 않거든요. 그렇게 나와도 수혈 외에는 이제 치료할 단계 지난 분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 뭐 여기서 그런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뭐 장비라든가 그런 인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고 봐요. 현재 교도소 내에 상주하면서 3천여 명에 달하는 전체 수용자를 진료하는 의무관은 모두 3명. 혈압이나 혈당 체크 같은 간단한 검사부터 엑스레이 촬영, 정기 검진까지 다양한 병명의 환자들로 쉴 틈이 없다. 생수가 있잖아, 차가운 물 있잖아. 지금 어차피 차가운 물이 나오니까 차가운 물로 하고 하루 정도 지나면은 따뜻한 물로 온수팩 찜질을 해주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먹는 약 좀 줄 테니까 이렇게 하면 되고 당분간은 2주 정도는 운동을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지만 수용자의 진료 역시 쉬운 일이 아니다. 쇠의자를 이렇게 집어 던졌단 말이야. 던져가지고 딱 맞추면 그러니까 이게 쉽지 않은 일이에요. 이게 사실 의무실 벽에는 수용자가 남긴 흔적들이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다. 운동장 나가면 운동장에 한 19명 있는데 거기 사실 개오지가 있다고 하지만 그냥 그런 상태에서는 사실 가장 진료가 섬뜩섬뜩 할 때도 있다니까요. 교도소 내 진료가 쉽지 않은 또 다른 이유 중 하나는 수용자들의 진정서다. 아무리 성심성의껏 진료를 해도 직무유기 등을 이유로 의무관들에 대한 고발이나 조사 요망서가 늘 줄을 잇기 때문이다. 찔러보는 시 이미 형사가 호소 냈던 건 다 무혐의를 받았기 때문에 자기가 안 되는 줄도 알면서 이제 고생시키려고. 병원 생활했으면 여기보다는 더 낫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냥 집은 2채는 더 샀을 겁니다. 근데 왜 하시는 겁니까? 누군가는 해줘야 될 상황이 벌어지고 있으니까 한 6개월 하고 그때 도망가고 싶었는데 결국 그때 도망갔어야 됐는데 그래서 도망 못 가고 이제 있다가 보니까 여기를 이제
또 너무 어느 정도 이해하다 보니까 교통정리를 해줘야 될 필요성을 느끼죠. 그러니까 여기를 계속 있게 되는 건데. 예. 저거 몇 방이었지 아까 때? 여기 만기 전망하면 데리고 가겠습니다. 만기요? 만기 출소자를 직접 데리러 가는 김재만 교도관. 갈 때가 됐네. 2명의 만기 출소자가 교도소를 떠나는 날이다. 야, 형 반갑습니다. 되겠니? 고생 많았다. 수용자의 만기 출소가 반가우면서도 돌아서는 표정이 허전해 보이는 김재만 교도관. 수용자하고 직원하고 관계도 그 어떤 업무적인 관계가 아니라 서로 인격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굉장히 또 저를 끔찍이 사랑했고 이렇게 좋아했던 그런 수용자들도 또 직원들도 갈 때는 조금 이렇게 시큼해요. 사실은 뭐 이별이기 때문에. 근데 또 오면 반갑긴 반갑지만 오면 안 되죠. 오면 안 되죠. 만기 출소까지는 아직 10여 분을 남겨놓은 시간. 그러니까 옷을 딱 갈아입으시고 요 버리고 가실 거 반복은 당연히 놓고 가셔야 되고 신발 버릴 것은 다시 여기다 넣어주십시오. 그리고 여기 있는 물건 중에도 버릴 것은 다시 여기다 넣어주시고 파란색 수영복을 벗고 처음 입었던 옷으로 갈아입는 만기 출소자. 하나씩 다시 세상으로 나갈 준비를 하는 중이다. 처음 수용자가 가지고 왔던 소지품들 역시 꼼꼼하게 챙겨서 돌려주는데 사회 나가시는 지금요? 지금 뭐 별 느낌 없어요. 네, 이거 온수에 그냥 몸 담그고 싶은 거밖에 없이. 교도소에서 혹시 수용 생활하시면서 느끼셨던 마지막으로 몇 가지 설문조사에 답하면 모든 절차가 마무리되는데 수용돼 있는 그동안 닫힌 공간 속에서 함께 살아온 교도관들을 바라보는 만기 출소자의 시선은 어떤 것일까? 체크 좀 해주십시오. 네. 작업상에서 가장 고생하신 거. 같이 근무를 해야 되는데 죄수들하고 같이 있어야 되니까. 네, 작업상에는 공장이 하기 때문에. 여기가 닫힌 공간이니까. 갈 테니까. 그래요? 직원들도 같이 있어요. 기다리라고 밤새야 돼. 밤새. 그러니까 예, 아니 직원분들이 여기 직업인데 처우가 어떤지 저는 모르지만은 제가 한 1년 이렇게 보면서 정말 고생들 하세요. 마지막 출구로 향하는 만기 출소자들을 배웅하러 나온 담당 교도관. 그림내시 200이고 208통이죠. 다음에 그랬던 점 잊으시고 나가서 행복하게 사세요. 이제 다시 세상 밖으로 첫걸음을 떼는 두 사람의 곁을 끝까지 지키는 교도관. 이거 좀 안아서 옆으로 같이 드세요. 바깥 세상에서 기다리고 있는 가족의 품으로 수용자를 무사히 돌려보냄으로써 자신의 임무를 완전히 마치는 순간이다. 고생하셨습니다. 잘 사십시오. 고생했어요. 빨리 가세요. 잘 사십시오. 고생하시고. 기쁜 마음으로 수용자를 보낼 때 가장 보람을 느낀다는 기상만 교도관. 이렇게 여태까지도 데려오고 여기서 또 이렇게 가족들한테 인계할 때 그래도 가족밖에 없다고 생각하죠. 이분이 나갈 때 즐겁고 밖에 나올 수 있었던 것도 가족이 이렇게 기다리는 가족이 있기 때문에 좋은 마음으로 수용생활을 했던 것이고 건강 많이 좋아졌고 직원도 좋다고 그러니까 저도 그런 면에서 기분 굉장히 좋습니다. 하루 일과를 뭐 내일 또 좀 몇 시간 후면 또 시작되지만 이렇게 기분 좋게 마무리할 때가 그냥 가장 기분 좋습니다. 사실은. 여기 어떤 교도관으로서 매년 일할 수 있을까요? 예, 이것도 작은 매력이죠. 예. 닫힌 공간 속에서도 새로운 세상을 꿈꾸게 하는 것. 그것이 그들이 존재하는 이유다.